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김용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2019년도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2019년도에 청소년 상담사를 최종 합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험 안내와 함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교재가 최근에 출간된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이론서도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으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서는 왼쪽에 황색 바탕의 책인데요. 이 이론서는 1교시 4과목이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2교시 2과목이 한 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권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청소년 이해론하고 수련 활동론이 있는데 청소년 이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이에요. 청소년 이해론은.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암기하면서 숙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암기하지 못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도 두 권인데 기출문제집은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공개가 됐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는 두 번을 봤습니다. 1회차, 2회차,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문제 모두 165문제입니다. 2016년도 1회차까지가 30문제씩 나왔었고요. 2회차부터 25문제로 각 과목당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165문제가 있습니다. 각 과목당이요. 상당히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청소년 이해론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들도 나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의 법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바뀐 부분은 수정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공부할 때 이론서를 먼저 공부하고 기출문제집을 나중에 공부하는 게 순서입니다.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라고 한번 경향을 보는 차원에서 볼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이론서를 보시되 한 80% 정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숙지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기출문제로 갈아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계획표를 꼭 짜셔야 됩니다. 몇 월 달까지는 뭐, 몇 월 달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실전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기출동형의 실전 문제집은 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동형의 4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교재와 다른 문제들로 해서 좀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문제가 그 다음에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눔 스페이스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여러분 테스트용이에요. 물론 실전 문제부터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온라인 모의고사까지 해서 필기 시험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론서 교재 설명은 끝났고요. 이론서 교재의 맨 앞에 보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일정이 나왔습니다. 머리말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쓴 머리말에 보면 그 필기 원서 접수에서부터 면접 합격자 발표까지 나와 있네요. 필기 원서 접수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달력에 이거 체킹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 날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필기 시험일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이고요. 필기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 이제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면 면접 시험이 이제 2차로 기다려요. 그래서 면접 시험 원서 접수가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입니다. 이것도 달력에 체킹해 주셔야 되겠죠. 자, 면접 시험 시행일은 12월 7일부터 12월 8일. 주말을 이용해서 이틀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접 합격자 발표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자, 왜 면접이 이틀간 있냐면요. 이 면접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면접 시험을 토요일 날 보는 분도 있고 일요일 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일정이 이러니 일정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D-Day는 우선 10월 5일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안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도에 공고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공고문을 넣어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정은 좀 다르죠. 일정은 2018년도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시험 과목과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3급이기 때문에 3급을 보면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여기까지가 바로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이 있는데 청소년 이해론을 이제 저희 나눔 CPS는 수록을 했고 강의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지잖아요. 1교시가 이제 학습이론을 뺀 나머지 4과목이고요. 학습이론하고 청소년 이해론, 그 다음에 뭐 학습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이게 이제 2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교시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보시면, 한 문제당 1분이거든요. 한 문제당 1분이니까 우리가 100문제면 100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교시가 4과목이니까 100문제입니다. 그래서 1교시가 100분이 주어지고요. 2교시가 2과목이니까 네, 50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이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면접시험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면접시험의 항목을 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 접수해서 면접시험을 볼 때 면접위원이 3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합격한 분이 한 3분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3대1 면접은 아니에요. 3대1 면접은 아니고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면접위원들이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정 항목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고요. A 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높지만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부터 쭉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면접에서도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일부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뭐 인성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긴 물어보지만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평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면접에 대해서는 나중에 면접 강의에서 제가 따로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3급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는 그 전공 분야, 그 전공 분야의 학사, 4년이죠. 학사 나왔으면은 3급이 되는 거고요. 석사학위 있으면 2급이 되는 거고, 박사학위 있으면 1급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1번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아동 또는 아동복지학, 아동학 등의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을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상급 소지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학점은행제가 나왔어요. 평생교육시설에서 나온 것은 학점은행제거든요. 이 학점은행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약간 여러분들도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해요. 청소년 상담사 전문 자격팀이 있거든요. 그리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학점은행을 통해서 이 학점을 이수했다. 그리고 뭐 몇 학점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받고 응시 자격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눔 CPS의 상담 요원이 이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 이수에 대한 학점 이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의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산업인력공단에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낭패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이 전문대에 나와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서 쭉 말씀드렸던 그 전공 분야 있잖아요. 그 전공 분야에 내가 전문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상담 관련 실무가 2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급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우리가 그 시험의 그 응시 프로세스가 좀 있거든요. 필기시험을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면접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전회에,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에 면접에서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필기 면제 받고 면접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자, 면접시험 봤습니다. 자, 면접시험 보면 면접에 합격 예정자가 나오겠죠. 네, 합격 예정자 나오면 그때 제출했던 서류 있잖아요. 그 서류에 서류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분에 한해서 서류 심사가 나가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에 통과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자의 명단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개 응시 서류의 서류 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이거 알아보고 준비하시니까. 그래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가 마지막에 있다. 이런 것들 좀 아시면 되겠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쭉 여러분들의 수험번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수험자 유의사항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공고 뜨면 여러분들 어차피 쭉 한번 읽어보실 거니까. 자, 이제 쭉 넘기면 합격률이 나옵니다. 합격률에서 이제 3급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어요. 이 3급을 좀 잠깐 볼게요. 2014년, 2015년, 2016년은 두 번 맞다 했어요. 2017년, 18년이 있는데 필기시험의 합격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 31%, 14회가 50%, 51%가 나왔네요. 26%, 35%, 2018년도는 32%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쭉 보면 한 30%대입니다. 그렇죠? 네, 30%대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2019년도도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2019년도도 한 34% 정도? 그러니까 2018년도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접시험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90%, 87%, 81%, 84%, 86%, 88%입니다. 8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는 아니잖아요. 80%대면은 100명에서 15명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준비해야 됩니다. 면접시험에서 낭패를 보면은 또 그 다음 해에 또 면접을 또 봐야 되고 이게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면접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나눔 스페이스 컨텐츠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18년도에 1급, 2급, 3급 청소년 상담사 국가 전문 자격 시험 결과 분석 현황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실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우리는 3급에 관심이 있으니까 3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급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웠구나, 어떤 과목을 좀 신경 써야 되겠네, 이게 나옵니다. 데이터로. 자, 3급 평균 점수 분포를 봐주시면 발달 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학습 이론, 청소년 이해론까지 우리는 보면 되겠죠. 자, 거기 응시자가 있고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는데 이게 점수거든요. 그러면 응시자를 좀 보시면 발달 심리에서 54점 정도 나온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합격자는 69점이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니까 점수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응시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9%면 합격자에서 69%면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래요. 2018년도에 발달 심리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는 좀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발달 심리는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단 상담의 기초예요. 집단 상담의 기초가 쉬워요.
집단 상담의 기초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점수 많이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76%예요. 응시자가 66%고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 이번에 2018년도의 문제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70.9%가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상당히 심리 측정 및 평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전공 그쪽에 전공이 뒤에 나오겠지만 뭐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잘 하시는데 그 나머지 뭐 아동학이라든지 뭐 청소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행히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상담 이론도 집단 상담에 기초하고 이게 어브랩되는 과목이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점수 잘 맞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학습 이론에서 과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학습 이론을 보시면 응시자를 보시면 41점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합격자를 보시면 54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낮잖아요. 지금 합격자 중에서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과목을 막 2번, 3번 했다면 학습 이론은 5번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학습 이론 점수가 잘 나옵니다.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청소년 이해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외우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외우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청소년 이해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49%가 49점이 응시자 점수잖아요. 합격자 점수는 다행히 60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자 분들 중에서는 청소년 이해론을 많이 외우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되고요. 수련활동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담사 분들이 수련시설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는 적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이런 데 이제 상담사 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련활동론이 또 어렵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이해론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네, 그게 바로 3과목인데요. 첫 번째가 발달심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리측정 및 평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습이론이에요. 네, 이 3과목 잘 정리하시고 청소년 이해론은 많이 외워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밑에 뭐 그 득점대별 인원 분포라든지 뭐 성별 분포라든지 연령별 분포라든지 지역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 상급 출제 경향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우리가 이제 출제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번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라고 출제평이 나온 게 딱 하나예요. 그게 201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출제 경향이 아마 청소년 상담사 모든 시험, 모든 연도 회차의 시험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뉴에 박스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저는 과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발달 심리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의 출제 기본 방향을 보면 청소년 상담사 직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다. 발달 심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다. 아주 언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발달 심리는 나중에 청소년 이해론과 맞닥뜨려요. 그래서 맞닥뜨리는 것은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발달 심리와 청소년 이해론.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있는데요. 발달 심리학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주요 발달 영역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 뭐 노년기, 중년기, 청소년기 이런 것들이 전세계적 접근 아닙니까? 자, 태아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일부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난이도는 그냥 조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난이도는 조절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개 이제 총선 상담사 3급 같은 경우는 30%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대가 나오거나 막 60, 70이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30%대에서 좀 뭐 합격률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제 출제 시 강조점입니다. 지엽적인 문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편.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엽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편 총선 상담서로서의 기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 자, 집단 상담의 기초를 보면요. 출제의 기본 방향. 우리가 이제 그 발달 심리도 사례가 나오지만 이 청소년 집단 상담과 연관된 집단 상담의 기초라든지 상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상담 기술에 대한 사례, 상담 이론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 실제가 사례예요. 실제의 균형을 유지하여 출제하고자 노력했다. 최근 총선 상담의 트렌드와 실무 방향을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자, 출제 범위는 최근 출제 경향에 준하여 출제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출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출제 기준. 이제 거기에 좀 맞춰서 출제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고요. 유사 과목이 아까 제가 상담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담 이론과 중복될 수 있는 문제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이쪽에 상담 이론의 출제 이론하고 집단 상담의 기초 출제 이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직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직면이 나오면 이게 중복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크로스 체킹해서 이제 좀 지향했다라고 하는 거고, 집단 상담 과정 및 실무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을 좀 보면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출제했으며 특정 교재에만 나오는 내용은 출제를 지향했다라고 했어요. 집단 상담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교재에 있는 것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고요. 단순히 지적 수준만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총선 상담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심리 측정 및 평가를 보면 출제의 기본 방향입니다. 총선 상담사 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심리 측정의 개념, 그 다음에 검사의 선정과 시행, 지능검사, 투사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에 관해 출제하되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출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MMPI2하고 그 다음에 뭐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이 객관적 검사가 MMPI2 같은 경우, 엑셀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1문제 정도 좀 골고루 출제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는 해석 문제가 거의 대부분 잘 안 나와요. 해석은 2급 영역, 1급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급은 그 검사의 특징, 그 검사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 및 난이도 참고하시고요. 문제 출제 범위를 볼까요? 출제 범위 보면은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 검사의 선정과 시행, 인지적 검사, 정의적 검사, 투사적 검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뭐 통계 이야기, 뭐 타당도, 신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심리 검사 강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출제 시 강조점, 지엽적인 문제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상담 이론은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출제의 기본 방향 읽어보시면 되겠고, 출제의 범위는 청소년 상담의 기초라든지 청소년 상담의 이론적 접근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의 실제 등 정해진 출제 범위 내에서 출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의 기초와 연관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다. 그러면 여기에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인 배경이 같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수월하다고요. 둘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자, 또 하나. 자,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2급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라는 것이 있고요.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과목에.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연관되죠. 2급의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와 상담 이론이 연관되고, 그 다음에 2급의 집단 상담하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기초가 연관이 돼요. 그래서 2급에 있는 문제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예, 문제 대표성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 상담의 기초가 더 쉬울 것 같죠. 이게 해마다 틀려요. 2018년도에 집단 상담의 기초 상급의 과목이 2급에 있는 집단 상담보다 더 어려웠어요. 상급 문제가 더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2급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2급인데 어떻게 풀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력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많은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 측정 및 평가하고 또 2급의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해석만 빼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학습이론 들어갑니다. 학습이론은 출제의 기본 방향이 있고요. 학습이론의 기초적인 지식 유무를 평가하되 학습의 기초 개념, 학습이론, 적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라고 했어요. 이 적용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작적 조건화의 사례, 고전적 조건화의 사례, 여러 가지의 학습 이론이 있잖아요. 그 학습 이론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례까지 학습 이론을 잡아야 돼.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이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습 이론의 문제 지문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 이론에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념 문제도 풀기 어렵고 사례 문제도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못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범위입니다. 학습의 개념, 다양한 학습 이론, 동기와 학습 등을 망라하는 문제를 출제하되 각 영역별로 고루 출제하고자 했습니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을 보면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학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기초 지식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청소년 이해론을 보죠. 청소년 이해론은 청소년 상담사가 알아야 될 청소년 관련 제반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대한 이해와 뭐 대표적인 게 문화 이론이라든지 비행 이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학자와 이론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외울 게 많아요. 자, 청소년 상담사가 현장에서 알아야 될 청소년 관련 제반 실제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자 했다. 여기서 이제 법이 나와요. 청소년 기본법도 나오고 청소년 보호법도 나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이 대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을 좀 볼까요? 단순한 지식 숙지 여부가 아닌 청소년 상담사가 알아야 될 이론, 응용,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문제를 보면 암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뭐 두문자 암기법을 따든지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기까지 이제 출제평, 대표적인 또 공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출제평에 대해서 봤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전략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출제평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담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여기에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공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좀 수월하시겠지만 뭐 다른 전공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과목마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를 기출문제에서 이게 가져와서 그걸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문제에 출제하는 문제은행 풀식이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개된 기출문제를 섭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차피 이론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공부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O와 X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에 제일 먼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전 문제도 있고 온라인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급에서도 이거와 연관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출력해서 푸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풀어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거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주 목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수업을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실전 문제와 온라인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야 돼요. 1단계, 2단계가 끝났으면 3단계, 4단계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죠. 풀어봐서 틀린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체킹하고 나중에 그 틀린 문제만 쭉 점검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리니까. 그래서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 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나중에 이론을 한다? 기출문제에서 안 되는 부분만 이론에서 골라서 한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잡히고 뒤죽박죽 되는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시고요. 컬이대로 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부터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마지막 온라인 모의고사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부분은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4가지를 제가 박스에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반복학습이 중요해요. 반복학습, 에빙하우스가 말한 망각곡선에 보면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봤다, 온라인 강의 말고 오프라인 강의를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되게 이제 20분 이내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20분 이내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안에 복습에 들어가야죠. 그날 공부한 것은 그날 복습하라는 거예요. 자,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있다가 그 영역을 다시 공부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좀 체킹하세요 라고 했던 과목 있죠. 이것은 다른 것보다 반복학습을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은 서로 관련된 과목을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담 이론부터 잡았다. 상담 이론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상담 이론부터 잡았다. 발달 심리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계해서 공부하면 더 좋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하고 청소년 이론이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발달 심리, 청소년 이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과 심리 측정 및 평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또는 심리 측정 및 평가를 먼저 하고 학습 이론을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4가지는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상담, 집단 상담, 그 다음에 발달 심리, 청소년 이론, 이런 식으로 이 4가지는 고정적으로 세팅하세요. 나머지 2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바꿔치기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은 이론, 문제풀이, 기출풀이,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해 나가실 때 틀린 문제 반드시 점검하시고, 자, 기출문제에서도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거 형광펜으로 별표 쳐서 나중에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자, 4번째,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는데 낭패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눔 CPS에서 제공하는 교재, 나눔 CPS에서 제공하는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까지 쭉 따라오시고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면 또 나중에 면접 컨텐츠도 있어요. 면접 교재와 면접 강의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준비되었고 이제 강의 그리고 면접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출제 영역은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해 놓은 겁니다.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출제 기준을 쭉 보시고요. 이 출제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여기 이론서에 목차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상급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보시면서 제가 판서는 안 했지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필기시험 합격 전략까지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나 다음 카페 나눔복지교육원과 그다음 나눔 CPS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합격을 하시고 내년 초에 연수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